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각국의 장수 마을을 찾아 100세 이상 사신 어르신들이 평생 즐겨 드신 음식의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의 장수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과 그 안에 담긴 건강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는 법, 그 비결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 속에 있습니다. 블루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블루존은 세계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유독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블루존 지역으로는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와 같은 5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식습관과 활동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특히 식단에 있어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런 블루존 지역의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건강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전 세계 장수 지역의 어르신들은 하루 식단의 약 80에서 90%를 식물성 식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매일 두부와 같은 콩 제품을 섭취합니다. 콩류는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면서도 포화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이소플라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존 지역에서는 정제된 밀가루 제품보다 통곡물을 주로 섭취합니다. 통곡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이로움을 줍니다. 사르데냐 섬의 어르신들은 보리를, 그리스의 어르신들은 통밀을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블루존 지역에서는 제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섭취합니다. 특히 잎채소나 뿌리채소를 매일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 물질과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채식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면서 소량의 동물성 식품을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100세 어르신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식단은 만성질환 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노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두 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건강한 지방의 섭취입니다.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종류의 지방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지중해 지역의 블루존, 특히 그리스 이카리아와 이탈리아 사르데냐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주요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만성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매일 약 3에서 싹큰술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생으로 샐러드나 빵에 찍어 먹는 습관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블루존 지역에서 아몬드, 호두, 헤이즐넛 등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지 기능 유지와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키나와나 사르데냐 같은 해안 지역에서는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합니다. 고등어, 정어리, 청어와 같은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이로움을 줍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2-3회 정도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블루존 지역의 식단에서는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 지방이 적고 자연식품에서 얻은 건강한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지방 섭취 패턴이 장수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바로 발효식품의 정기적인 섭취입니다. 발효식품은 전 세계 장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중요한 식품군입니다.
오키나와와 한국의 장수 지역에서는 발효된 채소와 콩 제품을 즐겨 먹습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된장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나 발칸 반도의 장수 지역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발효유를 매일 섭취합니다. 이러한 발효유에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르데냐나 그리스의 장수 지역에서는 사워도우와 같은 발효빵을 주식으로 섭취합니다. 긴 발효 과정을 거친 빵은 소화가 쉽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으며 혈당 지수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익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발효식품은 단순한 영양소 공급을 넘어 우리 몸의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건강이 전반적인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이러한 지혜를 오래전부터 식습관으로 실천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블루존 지역의 어르신들은 단백질의 대부분을 콩류, 두부, 견과류 등 식물성 식품에서 얻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하루에 약 30에서 40g의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안가 블루존 지역에서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소량의 생선을 섭취합니다. 특히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과 양질의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들은 주로 신선한 생선을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블루존 지역에서는 육류를 주식으로 섭취하지 않고 한 달에 5회 이하로 소량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축제 때 소량의 육류를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류를 먹을 때는 주로 방목하여 키운 가축의 고기를 선호합니다. 여러 블루존 지역에서는 계란을 적절히 섭취합니다. 주로 일주일에 2-4개 정도의 계란을 다른 식품과 함께 요리에 사용합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보다는 필요한 만큼만 적절히 섭취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는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를 방지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산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습관에서 5번째로 주목할 점은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제한입니다. 현대 식단에 흔한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제품은 블루존 지역의 전통 식단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블루존 지역에서는 디저트나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습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는 주로 과일이나 소량의 꿀, 말린 과일 등 자연당을 이용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주로 고구마를, 이카리아에서는 제철 과일을 단 음식 대용으로 즐깁니다.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장수 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니코야 반도에서는 통곡물 옥수수를, 사르데냐에서는 통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블루존 지역의 식단은 주로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콩류, 잡곡, 견과류, 야채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특성이 있어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대사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블루존 지역에서는 배부르기 전에 식사를 마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하라하치부라 하여 배의 80%만 채우는 식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의 과도한 섭취는 염증, 인슐린 저항성, 비만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이러한 현대식 식품 대신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식습관에서 6번째로 주목할 점은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의 활용입니다. 블루존 지역의 요리에는 항상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가 사용되는데 이는 단순히 맛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강황, 생강, 로즈마리 등의 향신료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울금 심황을, 지중해 지역에서는 로즈마리와 오레가노를 많이 활용합니다. 만성염증은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항염증 식품의 섭취는 건강한 노화에 도움이 됩니다. 바질, 타임, 오레가노와 같은 허브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제는 체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야생 허브로 차를 만들어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민트, 생강, 회양 등의 향신료는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니코야 반도에서는 식사 후 소화를 돕기 위해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합니다. 허브와 향신료의 풍부한 사용은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블루존 지역에서는 음식의 맛을 높이기 위해 소금보다는 향신료와 허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허브와 향신료는 음식의 맛과 향을 더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처럼 작용하여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이러한 자연의 약재를 일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건강을 유지해 오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100세 어르신들의 식습관은 물과 차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블루존 지역의 어르신들은 설탕이 든 음료나 알코올보다는 물과 허브차를 주로 마십니다. 모든 블루존 지역에서는 하루에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니코야 반도는 미네랄이 풍부한 경수가 특징인데 이 물에 함유된 칼슘과 마그네슘이 심혈관 건강과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독소 제거를 도우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하루에 여러 번 녹차를 마십니다. 녹차와 우롱차에 함유된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심혈관 질환과 암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차에 함유된 L-테아닌은 스트레스 감소와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에서는 야생 로즈마리, 세이지, 민트 등으로 만든 허브차를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브차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취침 전 허브차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일부 블루존 지역, 특히 사르데냐와 이카리아에서는 식사와 함께 소량의 레드 와인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 1-2잔 정도의 적당한 양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량과 식사와 함께라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100세 어르신들이 자주 먹는 음식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식습관을 정리해보면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 건강한 지방의 적절한 섭취, 발효식품의 정기적인 섭취, 적절한 양질의 단백질 섭취,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 제한,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의 활용, 물과 차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식습관이 특별한 슈퍼푸드의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전통 식단의 꾸준한 실천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100세까지 살지 않더라도 이러한 지혜를 우리의 식탁에 조금씩 적용한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변화를 시도하며 우리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